또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정신건강 마음투자라던가 정신건강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다루기 시작한 지는 이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그런 개념들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네 가지 블로그를 신속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산으로 54만 명의 연금고리 청년이 있다. 우리나라 군대 지금 옛날 60만이고 지금 50만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회 군대가 이렇게 지하세계에서 출구를 못 찾고 자기가 누구인지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혀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해기구몰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200만 명까지 갔었던 일본에는 상당히 연구된 노하우와 축적된 그런 지식들이 있어서 요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일본의 해기구몰이들을 다루었던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들, 정신건강사들하고 같이 저희가 여러 가지 교류도 하면서 그들의 또 축적된 지식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한국형 맞춤형 외톨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들, 또 부모 교육을 위한 R&D 기간을 지금 제가 3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회복되어서 자기들이 상하고 또 회복되는 그 과정에 대한 인사이트와 그리고 회복된 그 노하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통일 이후에 북한의 그 다양한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군대로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정신과에서 인덱스 페이션트라고 하는 사실 자기 병이 아니라 부모님 또는 해결되지 못한 자기 가족의 몇 세대 위에 그 병들을 대신 자기가 짊어지고 병원에 또 여러 가지 질환의 딱지를 보는 이제 감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 학교, 회사, 군대에서 이제 어떻게 이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차차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이 아이들이 이대로는 더 이상 아니다라고 자신의 질환으로 또 문제 행동으로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호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 혁명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법 청소년, 부적응, 여러 가지 질환 이런 딱지들을 갖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진정한 변화에 원형되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방법을 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 이 아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은주정 기니까 은톨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은톨 자녀들이 이 부모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발달이 정지된 모습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의 동굴로 들어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은 앞에서 이제 오창원 대표님 실질적인 그런 고아들 그리고 또 북한의 지배한 여러 가지 북한 동포들하고는 또 다르게 이들은 부모가 있어요. 멀쩡한 학교도 다니기도 하고요.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정말 고아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정서적 고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부적응 행동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부모님의 성장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더 큰 제도적으로는 학교에 또 사회에 더 나은 어른들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하나의 외침 같은 것입니다. 사실 너무 많이 침습되고 융화되어 있는 그런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자기 고유의 욕망과 사고를 가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분화를 통한 분리
개별화의 요청을 이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근원적으로는 이제 공감 실패, 공감적 양육과 적절한 훈육, 최적의 좌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정신분석적인 그런 단어들을 좀 쓰기 때문에 좀 괜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보통의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보통의 엄마 아빠의 집안에서 산다면 결코 이런 문제들이 없는데 기본적인 어떤 부모의 어떤 미성숙함, 그래서 공감적 양육이 실패하고 또 그것들이 수정될 수 있는 기회들이 학교나 교회나 사회 조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실패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다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근원적인 외톨이 현상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근원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부부가 단일체 형성이 안 되고 부부가 미성숙해서 그들의 성장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소통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되는 여러 가지 인격 왜곡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부부 원가정 자녀 부부의 단일체 형성이 실패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결국은 프래그먼트 리서치 파편화된 자기인데 결국은 셀프 디소더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많은 중독 행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박탈 범죄 행동들이 일어나는데 근원적으로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가 조각난 그런 장애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정신분석에서 로나드 위니컷이라고 하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교육 분석가가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펄스 정말 거짓작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뭐 우선적이다, 거짓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거는 정신분석의 하나의 터미널로지인데요. 안전을 대가로 성장을 희생시키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럭저럭 학교에 적응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학교도 갔지만 사실은 그 학교 제도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그 안전한 사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수능하는 대가로 정말 자기 진정한 자기는 놓쳐버리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이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 좀 많이 부추기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본래적인 자기 개혁, 근원적인 부모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사실은 찾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또 문제를 거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청년들, 멘토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일단 부모가 부부 단일체 형성에 실패했지 부모 불화, 그리고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어떤 폭력 경험, 이 폭력은 뭐 성폭력, 신체 및 정서적 폭력, 그리고 또 방임, 그리고 또래들끼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따돌림 학폭, 또 조롱, 멸시, 정서 폭력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꼭 무슨 트라우마나 정신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위기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in between years라고 해서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뭔가 직업 경험을 하고 하는 것들을 문제시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학교라고 하는 밀어붙이는 그런 수능을 향해서 폭주하는 열차에 타지 않고 나가서 나는 누구인가, 삶은 무엇인가, 또 삶과 죽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잠깐 이탈해서 자기 정체성을 탐구하는 그런 상태인데도 그걸 우리는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부모들은 학교에서 이탈하는 것을 굉장히 큰 일인 것처럼 그 반응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아이들을 또 더욱 고립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부모 교육이 함께 다 들어가야 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기도 하고요. 또 발달장애 또는 질환이 있어서 정상 범죄에서 소외됨으로써 학대 타깃이
돌봄이 기대되는 그 대상들에게서 뭔가 거절을 당한 뭔가 비공감적 양육을 받은 그런 거라서 사실은 good enough mother 이 정도면 괜찮은 엄마 그런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 정도면 그래도 뭐 그럭저럭 엄마로서의 기능을 했다 아빠로서의 기능을 했다 이 정도의 평범한 돌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모 경험이 일단은 좀 너무 부족하다 아니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민 박사님께서 뭐 못 자란 아이, 덜 자란 아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소 아니면 과대예요. 너무 박탈적이거나 너무 과잉 보호거나. 그래서 good enough mother이라고 하면 적절한 기본적 공감 양육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서 최적의 좌절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안에 소통이 안 되고 완전 기지, 전진 기지로서의 부모 단일체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이 성인 아이여서 부부가 심리적 분열나 모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부모가 부모 사이에서 일어나는 양육 교정 상태, 부모가 서로 하나의 성장한 두 성숙한 성인이 만나서 부모로서의 한 덩어리가 돼서 이 한 부모라고 하는 한 몸이 이 아이에게 일관된 어떤 대상이 되지 못하고 부부관계에서 아이가 소외되거나 아니면 부모의 한쪽에게 이 자녀가 뭔가 정서적 남편 역할을 하거나 정서적 아내 역할을 하는 분은 이렇게 엮이는 쪽으로 자녀가 한쪽 부모에게 보상적 역할을 강요받을 때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남편이랑 만만한 교회라고 엄청 이렇게 많이 비적응적이고 정신질환들을 가지고 있고 학교 각 청소년들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공간적 양육이 부족하고 또 적절한 근거가 있고 이해가 되는 거절, 최적의 좌절이라고 하는 그 경험들을 다시 재양육을 하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요즘 외톨이들도 부모에게 자기도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고 학교에서도 잘해내고 싶고 그런데도 왜 이 아이들은 자기들도 괴롭죠. 엄마에게 좋은 자녀가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싫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패턴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가. 결국은 자기가 형성되는 아주 초창기에 자기를 중요했던 타자들, 즉 1차 대상이라고 하죠. 1차 대상들이 자기를 다루었던 방식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과정의 1차 대상들이 자기에게 주었던 학대라든가 그 박탈 경험을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해주고 있는 상태가 일종의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달리 방법을 볼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비공감적인 초기 대상 경험이 반복 재현되고 있는 상태다. 자기 자신은 나는 가장 자기에게 환영해주고 자기 자신 자아감을 형성시켜줄 수 있는 그 1차적 기대 대상들이 자기를 방임하거나 학대하거나 성적으로 때이른 자료를 주었었던 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 정서와 충동에 압도돼서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자아상에 또 걸맞는 행동을 해서 매를 버는 경향이 있죠. 집에서 자기를 다루었던 방식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루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도 또 배척당하고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행동들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다이나믹이 굉장히 강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각자의 프로와 난폭한 영향을 남기는 것 주로 이제 소화할 수 없는 존재들 우리 어른들이 어떤 사건
사건을 당했을 때는 뭐 인생이 다 그렇지 이렇게 하지만 아직 자기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기 경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똑같은 사건도 자기가 깨지고 무너지는 그런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소화할 수 없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경량한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소화가 되는 것은 트라우마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영유아기나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 이런 early age나 crucial time에 청소년기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때는 인격의 변형까지 오고 그 트라우마에서도 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제 방어들이 해리 방어나 이제 억압 방어가 주된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으로부터 그 경험을 떼버리는 거, 그래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가짜로 잘못 개조해서 기억을 가짜로 만든다던가 여러 부정 부인의 다양한 정신적적 방어 기제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살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들인데 그 방어 기제로 인해서 또 다른 역기능이 일어나서 결국은 자기로 계속 소외되는 그래서 상처들을 계속 고착화시키는 그런 이런 메토드들의 또 중요한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PTSD 아까 말씀하셨죠. PTSD 많이 얘기하는데 컴플렉스 PTSD라고 그게 아동기에 early age에 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PTSD 중에서도 컴플렉스 PTSD라고 합니다. 외톨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앙드레 빈이라고 하는 평소 정신과 의사죠. 분석가가 말한 하나의 터미널로지인데요. 데드마더 컴플렉스라고 해서 자기 감각에 생겨나는 영화들은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정서적으로 죽어있는 어머니를 경험함으로 발생하는 자녀의 정서 상태. 정말 엄마가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뭔가의 원인으로 정서적으로 죽어버려서 여성성 그런 어떤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스탑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산후우울증 같은 그런 거죠.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의 눈에 그 생기가 없는 거죠. 그 죽음의 눈빛이 자기를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메두사의 눈, 저주하는 세상 첫 창고가 엄마의 그 초미한 눈빛이 자기 맞이해야 되는데 갑자기 인큐베이터에 있다던가 아니면 산후우울증에 통긴 엄마의 눈빛을 쪼였다던가 이런 아이들이 갖게 되는 정서 조절 기능이 없는 엄마, 자신의 힘든 정서를 아이한테 떠넘기는 엄마 이랬을 때 이 아이들이 갖게 되는 정서 상태를 데드마더 컴플렉스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것으로 많은 아이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출산기에 또는 임신기에 엄마가 아빠의 파산이나 외도를 발견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넋이 나가 그런 충격 상태에서 아이들이 그런 엄마의 불 꺼진 집에서 그냥 엄마의 안견은 있으나 생명력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그 경험을 하는 거 아니면 바로 밑 형제가 죽어서 얼마 후에 금방 태어난 아이에서 엄마의 아직 애도되지 않은 이런 텅빈 정서 속에서 그냥 밥은 주는 엄마고 안아는 주는데 정서가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어린이집에서 이런 경험들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외톨이를 혹시 나중에 만나시게 되면 다양한 조명들을 할 수 있어야 돼서 이런 걸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모르죠. 엄마가 아빠가 불화가 있는지 시댁이나 친정 무슨 집안의 경제 사정 때문에 저러는지 그냥 엄마의 그 덤덤하고 텅빈 그 정서를 맞이하는 아이들은 나는 환영받을 수 없구나, 나는 나쁜 아이구나, 나는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자기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인생에서 이제 돌아서 타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저래서 저랬었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아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에 이제 흠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조각나게 된다는 거죠. 트라우마 환자들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다는 거죠. 주로 이제 기억에 왜곡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기억을 통해서
기억 또는 스크린 메모리, 또 가짜 기억, 극단의 상태는 그 기억, 그 장면을 인식이 빼버리는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기억 상실, 이런 다양한 기억 상태들을 보이게 됩니다. 스트라우마 환자들을 다룰 때는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알아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부정 부인, 해리, 심지어는 정신병에 걸려서 자기 자신의 사고 장치 자체를 파괴시켜버리고 그냥 몰라버리는 상태. 그냥 이 집이, 이 학교가, 이 사회가 너무 좌절이 크기 때문에 그냥 금성이나 화성으로 떠나서 자기가 그 화성의 공주다. 그래서 전혀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되는 극단의 정신병까지도 사실은 강한 트라우마의 방어 기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신부전에서는 그렇게까지도 봅니다. 물론 정신과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겠지만요. 그냥 해리장애, 그러니까 트라우마의 기본기가 깔려있죠. 왜냐하면 일정한 어떤 기억을 온전하게 가져가지 않고 기억을 왜곡시키거나 일정한 부분 메모리를 빼버리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기억들로 가져가야 자기가 이제 그 험난한 세상에 그 힘든 학교 생활을 거칠 수가 있으니까 애들이 정신이 없고 뭔가 좀 이렇게 넋이 빠진 것 같고 막 그런, 왜냐면 기억들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트라우마는 기억으로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잊을 수도 없다. 그래서 계속 몸에서 그 기억들을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신체화 장애라든가 그 패턴을 계속 자기가 반복하고 있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해리가 심해지면 그 정체성은 흩어지고 해리성 정체감이 장애되지만 심지어는 조각난 자기의 그 부분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는 다중인격 장애까지도 하나의 해리장애 극단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이제 난폭한 영향,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 펑션은 전체 피질이 손상되는 것까지도 오기 때문에 자기 신체 감각을 잘 못 느껴요. 사육자들 보면 굉장히 그 질환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아프다는 걸 발견해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신체 감각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아픈 걸 아는데 신체 감각을 거의 지각을 못합니다. 기관 손상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그리고 자신이 뭘 느끼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가 화가 나도 이게 정말 정당한 분노인지 아니면 억울한 건지 아니면 이게 수치스러운 건지 화에도 다양한 어떤 세부 정서 분화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자기 감정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요. 그리고 세부 감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결국은 이제 생존을 위한 둔감화 전략, 둔감화 방어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그 은퇴들에게서 이제 다양하게 발견되는 병존 질환들이 있는데 상당히 흔하게 보이는 병존 질환들만 정리해봤습니다. 조울증, 중독, 바이폴러 디스오더라고 해서 양극성 전문장애 정신과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고 거기에 합당한 약들을 처방하시겠지만 실제 정신분석적, 신체 심리학적 접근으로 보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해자라고 합니다. 그 가해자들이 자기한테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엄마 아빠가 때리는데 그 사람들한테 붙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 정신의 정서의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극단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해로운 초기 양육 경험에 붙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독이든 양분을 계속 먹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중독하고 연결할 수 있죠. 그다음, 그리고 이제 하르시 슈퍼 이고라고 해서 1차적 대상들, 즉 부모들이 자기를 다루었던 방식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흡족하게 대하는 그런 가혹한 초자로 심리적 심크에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자기를 검열하고 항상 성숙한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내 탓이요 되자라고 하는 그런 성숙한 자기 부인이 아니라
구원자 훈상을 받게 되고 너무나 조기에 너무 잘 해내야 되는 완벽한 과 쫓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심습적 사고의 연쇄가 업무의 감옥 속에 있는 감각증이 기본적으로 많이 발견되죠. 그다음 경계선 성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라고 하는 사실 이제 학대에 적응하기 위해 형성되는 성격이 있는데 감정이 격발하고 경계 설정이 부족하고 그 타인의 감정이나 사고를 잘못 추정, 잘못 넘겨 짚어서 관계성이 되게 좀 이상하죠. 그리고 가까이 가면 못 오게 하고 또 멀리 가면 붙잡고 그래서 굉장히 그 상담에서 아주 상담자들을 번아웃시키고 애먹이는 상태들이 또 많이 보이죠.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하죠. 아주 그 1차적 대상들이 공감을 주지 않고 싸늘한 그런 비안익적, 비공감적 경험을 했을 때 아이들은 그것을 가학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가학적인 대상들이 가득 차 있는 세계로 투사가 되고 그러면 세상은 적대적 대상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뭐 공격이 청산을 당하다 하면서 갑자기 총기난사, 목숨을 살인 이런 것들이 이런 투사력, 병리적 투사에 어떤 다이나믹에서 생겨나는 꼴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당연히 자기 자아상이 어둡기 때문에 애들하고 같이 그런 환경에 있어서 애가 생겨도 당연히 그 아이는 무가치한 존재를 쉽게 낙태당하고요. 물론 애들이 54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 안에 낙태되는 아이들도 한 60만 명 이렇게 되죠. 해년마다 한 군대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거죠. 이성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성 부모에 대한 그런 왜곡된 오이디푸스 때문에 이 아이들이 무기력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화될 때 동성의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성적 이슈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들을 굉장히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는 차별금지법 말하고 낙태는 죄다,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기독교는 쉽게 말하지만 왜 저렇게 동성애의 경향성을 갖게 되는지, 왜 연출들이 동성애의 경향을 많이 보이는지 근원적으로 좀 알게 되면 그 과정을 동반해서 자기들이 알아차리고 공간적 어떤 치유 공간 경험을 하고 또 치유적 공동체 경험을 하면요, 이 동성애가 건강한 이성애로 다 많이 복구가 됩니다. 심리적으로 조건화된 동성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온 가정에 주지 못했던 그 공간적 양육과 좋은 대상 경험을 하면 성적인 정체성도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낙태도 당연히 그런 회복된 아이들이 생명 위주의 프로라이프적인 가치관도 갖게 되는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당연히 자기 감이 나쁘니까 친밀감의 두려움이 있고 관계성 문제가 있죠. 슬라이드가 되게 많으니까 나중에 차차 이제 많은 스킵을 할게요. 차차 살펴보시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갇혀 있고 자기 자신과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다음 분석치료 원리와 접근은 참고하시고요. 몇 가지 슬라이드만 다루고, 사실 이런 다양한 변종 질환을 가진 인플루언자를 만나는 건 굉장히 당혹스럽고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공격성이 있고요. 그래서 치료자 자체가 되게 건강해야 하고 또 기억 처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정말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영성이 필요한 그런 효과적 치료, 트라우마 치료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아까 오창화 대표님이 크리스천 인재들이 기를 필요가 있다. 크리스천 가정만이 건강한 가정만이 기한이라고 하는데 치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법적인 치료자가 아니라 정말 인내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았던 것처럼 정말 그런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는 그런 치료자들이어야 힘나는 아이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어요. 저희 뭐 죽을 뻔도 하고 뭐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안전한 공간, 심리적 재탄생의 공간을 이제 마련해줘야 되죠. 그다음 결국은 이제 억압된 부정적 정서가 안전하게 추출돼서 이것들이 채워지고 이제 변형적으로 통합될 때 결국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거라서. 다음 인초들의 다양한 다루기 방법이 있지만 저는 중심적으로 말한다면 전이 저항을 결국 다루는 문제입니다. 원가정에서 좋지 않았던 대상들을 저희 치료자들한테 이렇게 옮겨서 더 씌워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덮어 쓰면서도 동시에 다른 대상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변형적 대상으로서 자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서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그 다음 다음 결국은 뭐 자기 처리되지 못한 부정적 정서를 인지하고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인데 그 개인사에 부착된 여러 가지 정서들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의 역사들을 통합하고 자기가 그 존재 가치를 이제 성숙하게 분화해서 이제 통합했을 때 결국은 이제 변형이 온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마땅히 되어야 할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죠. 그래서 나르시시즘 상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아주고 있는 그런 단절된 상태에서 결국 회복된 사람은 대승적 자기, 그렇게 성숙하고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변해요. 내 이웃을 내 일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겠죠. 내 이웃, 자기를 그런 문제 있는 자기를 이렇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지켜주고 함께 했던 그 자기 경험이 결국은 자기들이 또 다른 그런 힘든 청년들한테 손을 올릴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정도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요즘 자기 친구들끼리 데려와서 그 친구들한테도 그런 좋은 대상이 되어주고